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해요. 저는 6살 아래 여동생과 단둘이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제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죠.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동생을 키우고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 학비를 대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저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따뜻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제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상황을 알고도 흔들림 없이 저를 선택해 주었어요. 33살에 결혼할 때까지 7년을 기다려준 거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죠. 제 모든 상황을 아시곤 오히려 저를 기특해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했는데도 아내는 주말마다 동생을 불러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살림살이를 챙겨줬어요. 언니 때문에 제가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자꾸 쪄요. 동생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가족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동생이 29살에 결혼할 때도 아내는 친정엄마처럼 혼수부터 결혼 준비까지 세세히 챙겨줬어요. 동생이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 아내와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권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아내도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특히 아내는 호르몬 주사 때문에 몸이 많이 부었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아내가 혼자서 우는 모습을 봐야 했던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내는 동생의 임신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조카가 태어나자 아내는 계절마다 아기 옷을 사다 주고 이유식 만들어주고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아내도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 6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정말 우리 아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저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축하해 주셨죠. 동생도 정말 기뻐하며 이제 자기 아이와 사촌지간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안 뒤로 아내는 휴직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얻은 아이라 꼭 지키고 싶었기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아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배가 나올 때마다 신기해하고 태교 음악을 들으며 배를 쓰다듬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저도 퇴근하면 아내 배에 대고 아기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아빠라고 인사를 하고 빨리 나와서 함께 놀자고 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임신 34주가 되던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배가 너무 아프고 진통이 온 것 같다는 전화가 왔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직 예정일까지 6주나 남았는데 급하게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에게도 연락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가 아내를 부축하려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마침 동생도 도착해서 함께 당황했어요. 저는 아내를 업고 동생이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중간중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거든요. 조금만 참으라고 곧 병원에 도착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아내를 맡겼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동생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줬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보호자가 잠깐 와봐야겠다고 하면서요.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켜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제가 이게 뭔지 물어보니 아내가 자궁경부암 2기 초반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미 임신 20주쯤에 확인했던 것 같은데 보호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죠. 뭐라고 하는 건지 다시 물어보니 자궁경부암이라고 했어요. 임신 중에 발견된 케이스인데 아내가 태아를 위해 치료를 미뤄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기 양막 파수가 일어나서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동생이 제 팔을 붙잡았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일단 응급 수술부터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아기는 34주라서 미숙아지만 생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동생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장모님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며 눈물을 흘리시자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기도 무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기는 1.8kg로 저체중으로 폐 기능이 아직 미성숙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고 감염 위험도 있어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본 우리 아기는 너무나 작았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제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기를 찾았죠. 아기가 무사한지 간절한 표정으로 묻길래 아이는 건강하다고 했어요. 아내의 손을 잡으니 너무 차가웠어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한테 말 못한 것을 미안해했어요. 왜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했어요. 아내는 너무 어렵게 얻은 아기라서 혹시 치료 때문에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무서웠다고 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출산 후 6주 뒤부터 근치적 자궁적 출술과 동시항암방 사선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5년 생존율이 80% 정도 된다고 했어요.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기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감염 수치도 올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미숙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에 취약하다며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내는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왔어요. 아기를 위한 아내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좋아졌어요. 인공호흡기 압력을 줄일 수 있었고 감염 수치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체중도 100g 늘었다며 좋은 신호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셋째 주 즈음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혼자서 숨을 쉬는 아기를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내와 제가 우리 아기가 스스로 숨쉬고 있다며 정말 대견해했어요. 넷째 주가 되고 나서는 젖병으로 분유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ml도 못 먹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났죠. 체중도 2.2kg까지 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체온 조절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주가 되어서야 드디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일반 신생아용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아기를 직접 안을 수 있었죠. 그 순간 지난 한 달 넘짓한 시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아기의 체중이 2.5kg에 달했어요. 모유 수유도 가능해졌고요. 의사 선생님께선 이제 퇴원 준비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아내와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아내의 치료 계획도 세워졌어요. 산후 6주 검진에서 몸 상태를 확인한 후 근치적 자궁적 출수를 받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후 회복기간 4주, 그 다음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 6주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힘들겠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기와 함께 집에 온 첫날 밤,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말 꿈 같다고 했어요. 저도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겨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의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아기를 돌보며 제발 아무 일 없이 수술이 끝나기를 기도했어요. 다행히 전이 소견 없이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휴직을 내고 아내와 아기를 돌봤어요. 아기는 날마다 커갔어요.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가 시작됐어요. 처음 몇 주는 부작용이 심했어요. 입맛이 없어지고 몸이 아팠죠. 하지만 아내는 꾹 참았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했어요. 6주 치료가 끝났을 때 아내의 체중은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희망적이었죠. 이제 정말 끝인지 물어보니 의사가 이제 3개월마다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1년 후 아기는 건강한 돌잡이를 했어요. 체중도 10kg가 넘었고 걸음마도 곧 떼려고 했어요. 아내의 암 수치도 정상이었고요. 아내와 제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걸 이겨냈다고 했어요. 때로는 기적 같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아이도 또래보다 조금 작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제 말도 제법 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 그때의 그 작고 연약했던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때로는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가족,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내가 아플 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때로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우리 아이를 정말 끔찍하게 아껴주세요. 특히 장모님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가끔 눈시울을 붉히세요. 아내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아내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정말 엄마는 위대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 눈으로 확인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어요. 가끔 아내와 함께 그때를 되돌아보며 이야기해요. 만약 그때 아내가 저에게 병을 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조금 더 늦게 병원에 갔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겪은 시련도 지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고요. 가끔 병원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절감하게 되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이 우리처럼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오늘도 저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며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새삼 깨닫게 되면서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 아내의 따뜻한 체온,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